잘해줘도 좀 불안해요. 상대가 조금만 차가워지면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손절치는 뭐 그런 연애 하시나요? 요거 자존감 문제일 수 있습니다. 2022년 많은 분들이 목표로 세운 연애 결혼, 그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왜 자꾸 실패했을까? 그것 중 자존감의 문제는 없는지 저랑 같이 진단해 보시죠. 자존감은 영어로 self-esteem이라고 부르고요. 자존중감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그거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평소에 나 자존감이 너무 낮아, 나 자존감 이슈 있어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나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같이 진단해보고 이 자존감이 연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자존감은 자신의 능력이나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높고 낮고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꽤 유동적이에요. 대부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높거든요. 이 자기 확신은 연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존감이 지나치게 낮은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 스스로를 갉아먹고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너무 강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랑 편안하게 섞이지 못하고 상대를 비난하기 쉽죠. 즉, 상대가 질려서 떠나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자존감이라는 게 객관적이거나 혹은 중립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100% 주관적인 평가에 기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키처럼 나는 168cm야 이렇게 딱 나는 자존감이 몇 점이야 이렇게 딱 이야기 오늘 같이 평가를 해보긴 할 거지만 이 자존감을 평가하는 것 역시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점수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자존감과 자신감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를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존감은 상대랑 비교나 경쟁 없이 그냥 나 자신에 대한 오로지 나 혼자 그냥 나에 대한 평가를 의미를 해요. 그런데 자존심은요, 경쟁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우위에 설 수 있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가에 따라서 이제 정의가 됩니다. 즉, 내가 쟤보다 나아 라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나의 자존심은 쭉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자존감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 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상승했으면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고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나는 능력이 있다 라고 느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기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자존감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의 자존감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제가 자존감 심리 테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간단해요. 10가지 문항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 자존감 테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여지는 아주 간편한 방식의 자존감 테스트입니다. 총 점수를 더하면 되는데 제가 10개의 문항을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면 각 문항이 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4점으로 응답을 합니다. 가장 내가 공감이 안 되면 1점, 가장 공감이 많이 되면 4점으로 응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문항.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나는 가끔 내가 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번. 나는 좋은 자질을 여럿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4번.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5번.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번. 나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번. 나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번. 나는 나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다. 9번. 결과적으로 나는 성공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0번. 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를 대한다. 자,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다 더하셨나요? 그러면 나의 수준을 평가를 해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30점 이상이 나왔다, 총점이, 그러면 자존감은 높은 편입니다. 20점 미만이다, 19점부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자존감이 좀 낮구나. 만약에 10점 이하다 하시면
이 자존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지 않은 20점 이상 그리고 30점 이하는 가장 평균적인 수준의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자존감 평가해보셨나요? 그러면 높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 도대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평균보다 이제 이상인 사람들은요, 어떤 가치관이나 원칙에 대해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것이 나타나도 나의 신념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를 보입니다. 동시에 개방적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수용하려는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거나 혹은 내 신념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타인과 내가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인보다 뭐 우월하다 아니면 열등하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괴로워하는 경우가 적어요. 반면에 특정한 재능이나 개인적인 명성, 재정 뭐 이런 수준에서는 각자 모든 사람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냥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지 않으세요? 난 자존감이 높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과연 자존감 높은 걸까? 아닙니다. 이걸 저는 가짜 자존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가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고 자랑하는 행동을 많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눌러서 상대적으로 올라가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 자존감 낮으면 일단 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에요. 자기 가치감을 평가할 때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은 자존감이 떨어져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일부는 성공의 기준으로 호감을 측정하기도 해요. 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성공을 하게 되면 자기를 인정을 하지만 실패하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까?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존감이 높다는 건 아까 이야기한 높다가 아니고 정말 과잉, 정말 높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쟤보다는 낫지.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잖아요.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면 그것이 합리적인 수준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싸우자는 태도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존감이 과잉한 사람들은요, 주변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특히 상대방을 계속 눈치 보고 작아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일반적인 특징만 봐도 자존감이 사람과의 관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서도 아마 하나둘씩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존감 과잉인 사람 혹은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 자,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리고 높은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의 연애를 하게 될까 하나하나 살펴보죠. 낮은 자존감의 예시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저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대에 8년 정도 한 남자와 연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부모님은 결혼 안 하냐고 계속 닥달을 하는데 상대는 결혼 이야기만 하면 피하고 괜히 나를 눈치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에게 이별을 고했죠. 참 얄궂은 게 이렇게 오래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고 연애를 하면 그 상대방은 너무 빨리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랑 헤어지고 1년 안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정도로 사랑받지 못할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40살을 넘기고 40살 초반이 되도록 저는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하는 곳에 새로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죠.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좋다고 정말 티나게 이제 관심을 표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분 좋죠. 설레이고.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연애 시작하고 2주 정도 됐을 때부터 약간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왜 좋아하지?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날 떠나는 건 아닐까? 이 사람의 표현이 정말 진심일까?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어졌어요. 그 사람은 꾸준하게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내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자, 자존감과 연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분은 자존감이 낮은 분이에요. 가정 속에서도 이렇게 커오면서 부모님이 워낙 바쁘셔서 친밀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어린 나이에 철이 빨리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 연애한 사람은 그 8년 동안 연애하고 자기를 차고 1년 만에 결혼한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롭게 다가온 상대에게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함과 거부감 그리고 불편감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요,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더라도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까봐 되게 불안해해요. 왜냐면 나도 나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도 언제나 나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가 그린라이트를 딱 보내면 사실은 사랑보다는 호감이 커지는 경우일 수 있거든요. 동시에 불안이 확 줄어들잖아. 나는 저 사람이 호감이 있는데 저 사람도 날 좋아할까? 항상 전전긍긍하다가 저 사람이 나 좋아요 하면은 팍! 불안이 사라지잖아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안위감이 확 들죠. 그때 낮은 자존감의 사람은 이거를 사랑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초반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진짜 진심인지 이런 거를 확인해야 하는 그 시간을 그냥 스킵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세상이 이미 다 핑크빛이거든요. 그 사람이 만약에라도 나를 속일 생각으로 혹은 나에게 어떤 착취를 할 생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확인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세상은 나를 착취하려는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이미 좋더라도 확정적으로 나 너 좋아, 나랑 사겨 라고 결정을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 있다 만나도 그 사람 안 떠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주일 있다 떠날 사람이면 안 만나는 게 맞아. 두 번째,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은 상대방 반응에 민감하고 중립적인 반응이라도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적대적 귀인 편향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hostile attribution bias라고 부릅니다. 이게 꽤 보편적인 현상이기는 해요. 애매모호한 그런 행동을 상냥하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나에게 적대적이다, 나를 싫어해서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한 그런 편향을 의미합니다. 연애 상황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맨날 퇴근하고 나서 전화도 하고 오늘 뭐 했어 물어보고 자기 전에 항상 전화해가지고 잘 자라고 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퇴근을 했다는 얘기도 없고 분명히 퇴근해서 집에 와서 잘 시간이 됐는데도 연락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해요. 바쁜가? 핸드폰을 두고 갔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가다 보면 화가 났나? 나한테 뭔가 삐졌나? 거기서 더 가면은 나한테 헤어지려고 하나? 잠수이별인가? 바람피나? 이런 생각까지 갑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이 부정적인 생각경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거를 딱 멈추고 그 현상 그대로 그냥 일단은 둬. 그리고 평소에 상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해주고 있는지. 만약에 자존감 낮은 사람과 연애를 하시는 중이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하시면 아마 연애를 하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계속 확인을 하려고 하고 보채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는 조금 인내해 주시고 좀 참아 주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좋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사람의 마음이 안정적이라는 확신을 갖는데 그냥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의 마음을, 나의 진심을 상대가 확실하게 알아주기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과도한 자존감, 과잉 자존감의 연애는 어떨까? 솔직히 과잉 자존감을 가진 사람 아니면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는 되도록이면 좀 피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아끼고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삶의 환경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인을 정말 사랑해서 연애를 한다기보다는 나를 좀 상대적으로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라서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좀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연애를 시작했다 쳐. 그런데 더 문제는 연애를 하면서 갈등을 제대로 건강하게 해결을 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아요. 특히 자기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걸 거의 납득하지 않고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계속 전가하는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빨리 헤어지거나 아니면은 계속 이제 눈치를 보면서 연애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심리적인 착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정 뱀파이어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감정을 쭉쭉 빨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과잉 자존감을 가졌는지 알아야 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잉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몇 가지 특성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개팅에 나왔다, 만났다, 그러면 도망가. 첫 번째, 끊임없이 칭찬을 갈구합니다. 물론 아주 대놓고 나 예쁘지, 나 잘생겼지, 나 이거 잘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은근히 나를 자랑해, 나를 칭찬해 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피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잘났음을 이야기를 계속 해가지고요 타인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물론 이것도 막 정말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근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친구 중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피하세요. 세 번째, 나의 잘못을 잘 보지 못합니다. 뭔가 잘못되잖아요. 자기 잘못이라 하더라도 타인 탓을 많이 해요. 그리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막 너무 피곤해. 남 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화가 많아요. 이게 네 번째인데 자기를 비판하면 화를 폭발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뭐 잘했어! 이렇게. 야, 너 너무 심한 말은 좀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죠.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연애하지 마세요. 연애하지 마. 그냥 하지 말아요. 결국에 마음에 상처만 남는 그런 어두운 연애밖에 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소중하잖아요. 특히 이 자존감 과잉이랑 낮은 자존감이랑 만나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요 연애를 하면서 높일 수도 있어요. 정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의 약점을 계속 보완해주면서 변할 수 있거든요. 이게 자존감이라는 건 어느 정도는 절대적인 양으로 모두 다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은 인생을 바꾼다. 이 얘기는 저는 결혼을 하고 많이 느끼는데 결혼을 하면 배우자랑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 영향을 미쳐요. 만약 내가 자존감 낮은 사람이라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상대가 계속 사랑을 해줘요. 그러면서 너는 되게 괜찮아. 너는 능력 있어. 너는 아름다워. 너는 착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랑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면 끊임없이 내가 느끼게 해주면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한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확신이 들죠. 그러면 나의 자존감이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경험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요, 필수! 과잉 자존감 절대 만나서 안 된다. 오케이? 자, 2022년 행복한 연애, 결혼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의 영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면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왜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이 5%밖에 안 되는 거지? 나 진짜 약간 마상이야. 구독 안 하고 보고 있다면 제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022년에도 바르고심리와 함께 가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